이게 진짜 이게 아주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경남 거창에서 6명의 자녀를 둔 40대 부부가 잇따라 시신이 발견이 돼서 경찰에 수사에 나섰는데 이게 의혹투성이라고 그래요. 일단은 어떻게 부부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, 김 박사님? 일단은 이제 7월 27일 날 7월 27일 날 그 거창에 거주하는 한 주부가 자신의 20대 큰딸을 태우고 합천호 인근으로 가자고 합니다. 그리고 합천호. 합천에 있는 호수 큰 막아놓은 호죠. 가자고 해요. 그리고 딸이 차에 있는 사이에 트렁크에서 뭔가를 들고 나가고 그대로 실종이 돼 버렸어요. 그래서 그 딸이 엄마에 대한 그 실종 신고를 경찰이 합니다. 그래서 경찰이 그 인근을 수색해서 합천호에서 그 실종된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시신에는 백팩을 메고 있는데 백팩 속에는 돌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다리 쪽을 이렇게 연결해서 묶은 돌이 또 따로 있었고 그 익사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경찰에서 1차 유관 검사를 했더니 어떤 상처가 있거나 타살이라고 볼 만한 어떤 그 위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경찰은 이제 다분히 자살로 이제 간주를 한 상태였어요. 그래서 그 신고한 큰딸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찰이 질문을 했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자기한테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빠진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고. 딸이 몇 살이죠? 그 이후에 하루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이 나고 엄마 실종 신고하고 난 그 다음 날 사실은 우리 아빠도 2월 1일, 2월 6일 구정 전후에 집을 나가가지고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하고 또 아버지를 신고했어요. 그 신고를 접한 경찰이 모르겠습니다. 그동안 좁은 동네이다 보니까 각종 여론을 아마 경찰이 내사하고 있었을 거로 저는 추정이 돼요. 바로 경찰이 그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운영하고 있던 예전에 소유하고 있던 그 농장 내에 있는 조그만 저수지를 경찰이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체를 발견합니다. 근데 그 아버지의 사체는 이른바 이제 차광막이라고 그러죠. 그늘막이라고도 불러요. 까만 거에다가 구멍 뻥뻥 뚫려갖고 그늘 만들어주는 시골에서 쓰는 그늘막이 있습니다. 그 그늘막에 둘둘둘 쌓인 채 그 위에는 보드블록 2개를 연결해가지고 줄로 묶어서 떠오르지 않도록 시체가 가라앉혀 놓은 그런 시체가 발견이 돼서 이 부분은 명백히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차 유관 검사라고 하더라도 타살의 혐의가 있다. 그래서 이 두 엄마와 이 아빠의 두 사람의 어떤 사망을 두고 연결고리를 지금 경찰이 찾고 있는 겁니다. 딸이 몇 살이에요? 딸이 20대고 6명의 자녀가 있는데 막내는 8살이에요.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요. 그 부인 자살로 추정되는 그 여성은 다리에 돌을 묶었다고요? 네, 다리에. 근데 그게 어떻게 자살이 될 수 있어요? 다리에 돌을 묶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?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자살이 지금 유력하다고는 얘기하는데 의문 나는 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. 형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다리에도 돌이 돼 있고 그 돌의 무게가 자그마치 30kg이 넘는다는 거예요. 다리에 돌이? 등에도, 그러니까 등에 백팩에 돌. 배낭에도 돌을 넣었어요. 맨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미스테리했던 것이 두 부부가 하필이면 자살을 하거나 죽음에 있을 잘 어울리지 않는 돌들을 똑같이 돌들에 눌려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같은 돌이라면 아내가 혹시 남편의 자살과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돌은 완전히 지금 다른 돌이기 때문에 결국 둘의 연결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남편은 타살이 거의 정확하지만 여성은 자살일 가능성이 높지만 타살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.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 아버지는 2월 달에 실종이 됐는데 이제서야 실종 신고를 했다라는 것도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선뜻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일단 이제 엄마 장례를 치렀거든요. 치렀기 때문에 큰 딸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어차피. 그래서 큰 딸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훨씬 더 먼저 실종된 상태였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큰 딸을 통해서라도 성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것 같고요. 큰 딸의 말에 의하면 합천으로 본인을 데리고 어머니가 가면서 야 지금까지 이제 기다릴 만큼 그 사람들도 기다렸다.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
그 큰딸이 경찰에 그 진술을 사람들은 했어요. 누굴까요?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채권자, 예,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했던 것 같고요. 채권 채무의 관계가 좀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채권자들이 혹시 왜 실종 신고하느냐, 사람이 없어졌는데 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하고 엄마를 상대로 해서 아내를 상대로 추궁하거나 채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으니까 신고하지 않겠느냐, 이제 이런 그 뉘앙스로 말을 했다는 거죠. 근데 뭐 노트도 있다며. 네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기는 합니다. 지금은 굉장히 미스테리하죠. 돌이 있는 것도 그렇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가 도대체 누굴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요. 하나는 33쪽 분량의 그 엄마의 유서가 있다는 유서식의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. 그 안에 내용을 지금 살짝 알려지기는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 이런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큰 딸이 아버지 어머니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조사에 들어가는데 큰 딸은 대부분의 사건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엄마가 큰 딸에게도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없어도 괜찮겠지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아래에 지금 동생이 줄줄줄 5명이 있어요. 8살 아이까지.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네가 동생들을 잘 도살펴라. 그런데 지금 6남매를 버려두고 생을 하직할 만큼의 사연이 무엇이냐는 거죠. 아빠도 사망하고 엄마도 사망하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본인의 농장을 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었다는 게 정해지고 또 아빠가 굉장히 가정적이지 않아서 항상 부재했다고 전해져서 사이도 좀 안 좋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기구한 사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입니다. 어쨌든 전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, 그죠? 그럼요. 예, 어떻게 부부가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정말 이 미스터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